박원순 시장 사망에 관한 총정리입니다. 순서는 일시별 사건, 각종 보도의 의문점, 박원순 시장 사망 의혹 및 종합정리 순입니다. 일시별 사건입니다. 2020년 7월 7일에 전직 서울시장 여비서 A씨가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고소를 했습니다. 8일 오전 11시에 박원순 시장은 시청에서 그린 뉴딜 기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오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저녁에는 전현직 구청장과 만찬 후 귀가를 했습니다. 전직 여비서 A씨는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집무실 내부에 있는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퇴근 후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과 문자를 보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일 아침에 박원순 시장은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시청 직원에게 통보를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어 오찬 약속도 취소를 했습니다. 10시 40분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청에서는 시장 공개 일정 취소문을 발송했습니다. 9일 10시 44분경 박원순 시장은 회색 신발에 검정색 잠바와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관사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약 2km 떨어진 와룡공원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걷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제공한 영상입니다. (9일) 13시경에는 딸과 전화를 했다는 TV조선 보도가 있었고 15시 49분경에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길상사와 핀란드 대사관저 주변에서 꺼졌으며 17시 17분에 박원순 시장과는 관사에서 같이 살지 않는 딸이 아버지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7시 17분에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13분 후 17시 30분에 경찰과 소방대원 585명이 와룡공원과 곰의 집 주변 수림지역 일대에 1차 수색 작업 출동을 했고 수색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국경제신문은 속보로 박원순 실종 전 이낙연 독대 미투 신고 접수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가 약 30분 후에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의 1차 수색 작업은 아무런 성과도 목격자 제보도 없이 21시 30분에 종료했습니다. 이봉규 TV에서는 생방송 도중에 박원순 실종 전 이낙연 독대 미투 신고 접수되라는 한국경제신문의 속보 기사가 뜨자마자 곧바로 이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9일 22시 30분 2차 수색 작업은 병력 188명을 추가 투입, 총 773명과 추가 장비 드론 6대, 탐지견 9마리를 추가하여 와룡공원, 국민대 입구, 팔각정, 곰이집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10일 자정을 지나자 말자 탐지견이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 지점에서 시신을 탐지 발견하였고 시신 감식 절차를 거쳐 3시 1분 병원 구급차에 운구, 3시 30분에 서울대 병원에 안치하였습니다. 11일 11시 50분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유언장을 공개하였습니다. 박 시장 실종 관련 주요 지점을 지도로 보면 와룡공원에 도착한 시간과 휴대전화 신호가 꺼진 길상사 구간 사이에서는 약 5시간 체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종 보도에 의문점입니다. 첫째, 의문점은 모든 보도가 박원순 시장 사망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도도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에서의 사망은 실족 사고로 인한 낙상사이거나 자살인 경우는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거나 음도, 이렇게 3가지 경우인데 경찰은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
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사망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 점입니다. 경찰은 관심이 없는지 발표를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한국경제신문이 7월 9일 오후 8시 5분에 박원순 실종 전 이낙연 독대 미투 신고 접수되라는 기사를 올렸지만 약 30분 후 기사를 삭제시켰습니다. 셋째 의문점은 CCTV의 영상물과 그 제공자입니다. 방송된 CCTV 영상물은 촬영 시간이 7월 9일 오전 10시 55분부터 10시 57분으로 와룡공원 지역이며 영상으로는 얼굴 식별이 불가하며 영상물의 제공자도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었습니다. 와룡공원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CCTV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양도성 도강과장 24시간 연속 촬영합니다. 여기가 현재 숙정문 안내소네. 네. 네, 숙정문 안내소에 지금 왔고, 평상시에 이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데입니까? 평상시에 시민들이 산책하러 이쪽으로 많이 올라갑니까? 등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CCTV가 있네. 네, CCTV가. 넷째 의문점은 실종신고 접수와 경찰의 대응 시간입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3분 만에 경찰을 출동시켰습니다. 어떻게 13분 만에 경찰청장 보고 및 결재, CCTV 확보 및 분석으로 수색 지역 결정, 그리고 출동 명령을 하다라고 출동하는 이상과 같은 것을 이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사망 의혹입니다. 첫째 의혹은 여비서 A씨 성추행 고소 관련 사항으로 7월 7일 여비서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신고를 접수하자 경찰은 사건이 중대함을 판단하여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7월 8일 경찰에는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박원순 시장 측에도 통보를 했다라는 추측이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은 7월 8일 저녁 여비서 A씨를 불러 다음날 9일 새벽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에 압박을 느낀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을 것이다 라는 의혹입니다. 둘째 의혹은 부정선거 규탄을 위한 블랙 시위 확산 차단 및 국면 전환용일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즉, 청와대는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덮는다는 원칙에 입각, 블랙 시위 확산 차단의 방안으로 그 대상자를 대선 주자급 위주로 선정, 그 비리를 확인하고 그 비리의 피해 당사자를 포섭, 그 피해 당사자가 사정기관에 신고하게 하여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종합 정리하면 전직 여비서 A씨가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진실이나 CCTV 영상으로 박원순 시장이라 확정 판단하는 점, CCTV 영상 자료를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제공한 점, 와룡공원 인근 이외에 CCTV 영상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점, 실종신고 접수 후 13분 만에 경찰이 출동한 점, 수색 작업 후 목격자를 찾지도 나타나지도 않은 점, 박원순 시장의 사망 방법을 발표하지 않은 점, 박원순 시장의 추정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은 점, 시신을 부검하지 않은 점, 이상의 8가지는 의혹입니다. 전직 여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